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의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환율이 모처럼만에 이제 1,02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 시장의 작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국제 정세 불안,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이라크 내전 위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서 1,020원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지선 하향 이탈 이후 6거래일 만에 1,020원 선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전일 대비 2.3원 상승한 1,020.10원의 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화가 종가가 지난 13일 1,015.7원을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외환 딜러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수준은 1,018원에서 1,022원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 등 위험 요인이 계속 잔존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시장에서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계속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20원 선 근처에서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는 재료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보통은 재료가 너무 없어서 지루하게 보합권인 날도 있는데 서로 너무 팽팽해서 좀 끊어질 듯하게 보합권 내에서 등락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좀 재료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라크 우려와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리면서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하루였고요.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가 0.03% 오른 16,781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24% 올랐고 S&P 500 지수도 0.08% 상승하였습니다. 이날 증시는 이라크 사태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하였으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간 소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라크 사태와 유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발목을 잡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M&A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소식들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우선 지표를 살펴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9.28을 기록해서 전망치인 15는 물론 지난 5월에 19.01을 모두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뉴욕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활발했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산업 생산도 시장 예상을 상회해서 미국 경제가 2분기에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날 NAHB 주택시장 지수도 49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47을 웃돌고 지난 5월 달에 45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편 건설업계가 체감 경기가 양호하다. 이렇게 점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소식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는 2% 성장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의 전망치인 2.8%보다는 0.8%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한편 연준의 초저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지난 1분기의 혹한에 따른 경제 위축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번 연준 회의에서 기존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들 쭉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특징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지요? 네, 어제도 계속해서 업종별로 이제 살펴봤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석유와 정유,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산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라크의 그 내전과 관련된 영향이 아직까지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시설들은 여전히 남부 지역에 건재를 하고 있지만 두 자리 또는 세 자릿수의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그런 시장의 관측이 있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센터포트 에너지가 2.58%, 뉴필드
엑스플로레이션 등이 2.8% 상승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유와 관련돼서 천연가스 회사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협회는 지난 2012년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2020년까지는 하루 생산량이 600만 배럴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원유 가격이 현재 $100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량이 계속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내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석유와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이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증시에서도 테슬라가 여러 가지 뉴스를 최근에 쏟아내고 있죠. 네, 이날 시장 최고의 모멘텀 주식은 테슬라 자동차였는데요. 지난주에 테슬라 자동차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깐 이 가격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BMW와 닛산 등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자동차와 관련돼서 파트너십 제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속시통이 BMW와 닛산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와 호환이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되었는데요. 사실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전기가 떨어졌을 때 어디에서 충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BMW와 닛산이 테슬라와 제휴를 한다면 같은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지 충전소에서 전기가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닛산이라든가 BMW의 충전소를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테슬라의 충전소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특허 공유가 오히려 다른 업체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간접적으로 꺾음으로써 앞으로 테슬라의 독점을 강화하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소개해 주실 해외 종목, 직접 투자 종목은 월드컵 특수와 관련된 아디다스라면서요. 네. 월드컵 시즌에 항상 떠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 용품을 주로 파는 회사입니다. 1924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디다스의 신발이나 옷의 특유한 삼선 모양으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디다스 그룹은 이 외에도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아디다스 신발 또는 리복, 그다음 락포트 신발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대륙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또한 크게 도매 부분과 소매 부분 판매로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난 1월 2일 93유로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트가 계속 이제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요. 현재 이제 93유로 정도로 해서 목표가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동기 대비 6% 하락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서 밝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를 회사 내부 시스템적으로 좀 약간 변경을 한다, 이런 변경 작업 때문에 골프 용품 매출이 다소 하락을 하였고, 두 번째는 유로화에 대한 상대 통화들이 전부 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회사 측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환손실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금액이 약 3,055억 유로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월드컵을 비롯해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11조 원의 시장 규모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약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1970년부터 아디다스가 월드컵 후원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27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주주의 그 구성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치주의 대명사인 그 캐피탈 그룹이 현재 5.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4.47%, 블랙락 자산운용이 약 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가치주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시장의 그 유명한 정보 업체인 팩셋에 의하면 21명의 그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한 목표 가격도 90유로를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약간 개걸음을 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그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 주식, 특히 독일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 0.25%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예를 들어서 90유로까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90유로에 1000주를 매도하면 약 225유로가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축구를 보는 것만이 아닌 이 현상을 어떻게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킬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월드컵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아디다스를 오늘 이 시간 투자자 관점에서 좀 집중 조명해봤는데요. 독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독일과 관련된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수수료 체계가 상당히 좀 간단한 만큼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